넘어갑시다.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면 되나 이제? 그래도 다 끝났지? 끝났지? 그러면 진도를 나가면 되는가? 마라톤 못했죠? 마더텀 숙제 나갔나 쌤이? 나갔다고? 네. 아, 7번. 몇 번부터? 7번. 마더텀이 7번부터? 그 이상한 동그라미 있는 거. 마더텀 숙제가 뭐가 나갔는데? 50번까지? 50번까지야? 그러면 그건 내가 미안한데 지금 다른 애들도 풀고 와서 선생님이 틀린 걸 풀어줘야 되니까 그거 지금 뒤에 몇 번까지 있어요? 83? 84? 지금 숙제가 보면 너희들 둘이 앞에 저기 유전 제일 처음에 보면 핵상 핵형 나오고 이런 말 했지. 핵상 핵형 나오고 염색체 따지고 철세포 분열까지만 나오거든요. 감소 분열도 안 나오고. 요 단어는 좀 쉽잖아. 단어는 맞지. 알았지? 그래서 막 이런 그림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전 제일 첫 단원이니까 첫 단원에 일주일 동안 고생 좀 해라. 알았지? 고생 좀 하는데 문제는 너희들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84분까지 다 부를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틀리는 거 선생님 수정해주고 할 테니까 일주일 동안 80 되는 데 좀 풀어봐. 근데 둘 다 지금 마라톤 없지? 내가 좀 이따 인쇄해서 줄 테니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너도 다 풀어와. 알았지? 요 84번까지 푸는 거예요. 84번까지 다 풀어. 됐나? 자, 그러면 진도 나갑시다. 어디지? 사람의 유전이가 했나? 윤지 너 학교 지금 어디쯤 나가고 있노? 다르네. 학교에서 지금 문제 좀 풀어주고 있나? 진도만 배우고 있나? 문제 좀 풀고 있어. 그럼 무슨 문제 좀 풀고 있거나 가계도 풀고 했나? 앞에 거만 제일 앞에 거. 근데 내가 저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생물은 일단은 암기는 해야 되는데 유전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만 가지고 시험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문제를 볼 수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마더텀을 보면서 좀 어려운 문제 풀어놓고 나면 선생님이 시험 대비 책자를 또 줄 거예요. 그 시험 대비 책자는 시중에 나오는 문제 2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일단 진도 나간다. 사람의 유전. 자, 풀게 합시다. 사람의 유전이다. 자, 사람의 유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데, 일단 너희들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개념도부터 알아야 됩니다. 개념도 알겠지? 사람의 유전을 갖다가 유전자의 위치, 이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전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이냐 아니면 성염색체 유전이냐 요거 배웁니다. 알겠지? 그래서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XY인데 자 이것도 X염색체 유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염색체
유전이 있겠다 맞지? X형 색채 유전, Y형 색채 유전. 그 다음에 이 Y형 색채 유전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에 실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배우지도 않을 거고 뭐 있냐면 빗속털 과다증. 그러니까 사람 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귀구멍이 있지. 그 바깥으로 털이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 Y형 색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남자들 같은 경우만 나타나는 거고 교과에 안 나오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X형 색채상의 유전 나중에 배워보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서 열성 X 유전 그 다음에 우성 X 유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울 거야. 그래서 열성 X 유전에는 우리 교과서에 뭐가 실려 있냐면 생명 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그걸로 간략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성 X 유전은 피부 얼룩증이 있거든요. 피부 얼룩증. 그래서 피부 얼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것도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풀어보면 피부 얼룩증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써먹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피부 얼룩증만 들었을 때 교과에 나와 있는 거는 딱 매체에서 알아둬라. 아, 피부 얼룩증? 우선 X형 색채상의 유전이다. 그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누냐면 유전자 수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눠요. 유전자 수에 따라서. 그래서 유전자 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눕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요. 단일 인자 유전. 단일 인자 유전. 그럼 단일 인자 유전이 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대린 유전자 한 쌍 있지. 이 한 쌍의 대린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해 버립니다. 한 쌍의 대린 유전자. 다시 얘기해서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라지 A가 있고 여기 스몰 A가 있으면 요거 한 개가 형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눈꺼풀, 곱슬머리 뭐 이런 식으로 노랑머리 뭐 이런 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 버리면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인자 유전.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 쌍이 하나의 형질을 갖다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 요래 갖고 뭐 여기 라지 A, 스몰 A, 그 다음 요래 가지고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이래 갖고 라지 D, 뭐 작은 D, 뭐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이 전부 다 모여야만 뭘 한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쟤들 다 모여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면 다인자 유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는 피부색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을 갖다가 똑바로 배우고 나중에 다인자 유전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부색이나 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다인자 유전이다. 좀 복잡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인자 유전을 또 두 개로 우리 나눠요. 단일 인자 유전.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에서 유전자가 두 개 있느냐 아니면 유전자가 세 개 이상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데, 자, 두 개 있는 경우를 보면 완전 우성이 있습니다. 완전 우성. 그래서 완전 우성이 뭐야? 그러면 예를 들어 큰 A가 작은 A보다 우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완전 우성인 게 눈꺼풀, 아니면 깃뿔이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깃뿔, 이런 것들이 완전 우성. 그래서 정상 유전병 이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간 유전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 유전. 그래서 중간 유전은 얘들의 우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예요. 우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중간 유전은
나중에 문제를 꼬아내다 보면 중간유전을 갖다 출제를 하는데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 중간유전을 배웠었다. 뭐냐면 분꽃 있지. 분꽃의 꽃잎 색깔이 빨간색과 흰색을 교배했을 때 우열이 성립하면 자식한테 빨간색 아니면 흰색만 나와야 돼요. 근데 분홍색이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게 중간유전. 분꽃 이 색깔인데 요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 유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개 이상인 거, 이 3개 이상인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복대리 유전이라 합니다. 복대리 유전. 그래서 복대리 유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혈액형이지, 혈액형. 혈액형. 그래서 혈액형에 보면 우리가 A하고 B는 우열을 따질 수가 없고 O보다는 우성이다. 그런 건 앞에서 우리가 배워왔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교과 내용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사람의 유전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신에서는 복드림 유전하고 단일 인재 유전 이 두 개 비교하는 거 좀 많이 출제합니다.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X 염색체상의 유전 있지? 출제빈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사람의 유전에서 딱 한 문제 출제, 두 문제 출제합니다. 두 문제. 하나가 가계도, 하나가 다인제기도. 그래서 그렇게만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다인자 아니 사람의 유전이니까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책에 보면 214쪽하고 215쪽은 너무나도 쉬운 내용만 있어서 선생님 필기는 없고 책 바로 볼 겁니다. 자, 1번.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과다. 우리 사람 유전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지? 왜 어렵냐? 그러면 가로 1번 봐요. 한 세대가 길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2번 봐라. 자손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3번. 인위적으로 교배하기도 힘듭니다. 알겠죠? 그 다음 4번.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아서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 5번. 환경이 영향 많이 받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유전 연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줄만 한번 주세요.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 4가지 있는데 일단 타이틀만 줄쳐라. 1번에 가계도 조사 줄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2번에 집단 조사 줄치고 3번 쌍둥이 연구 줄치고 4번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먼저 가계도 조사부터 다시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가계도 집안 전체 내력을 조사하는 건데 그 밑에 기호 있지. 기호 같은 거 잠깐만 보고 가자. 자, 남자를 우리는 사각형으로 앞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동그라미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둘이 연결했지? 결혼했다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를 더 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빠, 엄마, 그 밑에 네모 치면 아들, 그 밑에 동그라미 치면 딸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호가 뭐가 있냐면 지금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이렇게 해서 나눠졌다는 거는 처음에 한 개였는데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래서 이걸 일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제.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원래 정자 하나, 난자 하나 이렇게 만나서 핵이 있는데 얘들이 분열을 하다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일란성.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래 되면 이란성. 그래서 이란성이라는 거는 이 난자가 난자, 알이라는 소리지. 알. 그래서 알이 두 개. 그래서 이란성은 난자 두 개, 정자 두 개 이렇게 결합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가계도 표시하는구나. 그러면 그 밑에 가계도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1번 우성인지 열성인지 줄치세요. 너희들 나중에 가계도 분석할 때 우성, 열성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줄쳐라.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그것도 따져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가계도를 구성하는 사람의 유전자형과 태어날 자손의 자 출처가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확률을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지? 너희들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거의 대부분 디귿 문항은 확률 물어봅니다. 그다음 가로 2번 집단조사. 집단조사 그냥 가볍습니다. 선생님 가볍게 읽어볼게.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집단 대상으로 유전 형질을 조사한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유전자 빈도, 변이, 질병 이런 거 연구하는 거다. 그 다음 그 밑에 쌍둥이. 쌍둥이는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그런 부분 연구하는 거다. 4번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그래서 그거 잠깐만 읽어보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알아내거나 DNA의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유전병 여부와 뭐 유전 현상을 알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확인할 때 이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범인들 잡고 할 때 이런 거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같이.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자 3번 사람의 유전의 기본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멘델의 유전 법칙인 우열의 원리하고 분리의 법칙하고 독립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이 멘델의 유전 법칙 배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때 보면 멘델의 유전 법칙 이 세 개가 있는데 우열의 원리가 우선과 열성이 있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이 뭐예요? 자식이 태어날 때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간다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게 분리의 법칙이고 그 다음 독립의 법칙은 중3 때 9대 3대 3대 이렇게 배웠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한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가로 1번 유전 형질과 유전자. 그래서 유전 형질은 출처라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 결정. 그래서 대립 유전자 쌍이 형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만 선생님 대충 읽어볼게요. 자손의 대립 유전자는 부모한테서 하나씩 물려받는다.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는다. 그거를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그림 뭐 별로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알겠지? 넘어갑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3번에 자손의 유전자 0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빠가 큰 A 작은 A 엄마 큰 A 작은 A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요거 큰 A 큰 A 요거 큰 A 작은 A 요거 뭐 작은 A 큰 A인데 보통 우리 큰 거부터 먼저 쓰고 요거 작은 A 작은 A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거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거도 별로 필요 없는 소리.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갑니다. 사람 유전 현상의 구분 이래가지고 자 가로 1번에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종류에 따라서 자 1번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 그거 좀 우리 나중에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에 따라서 구분하면 단일 인자 유전이냐 다인자 유전이냐 그런 식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거기 가로넣기 있거든요. 가로넣기 그거만 지금 커트 한번 풀어보자. 자, 쌤 다 풀어줄게. 자, 시청해라. 1번에 가계도, 2번에 쌍둥이, 3번에 염색체, 4번에 대립 유전자. 그 밑에 숙제입니다. 지금 217조하고 218쪽이 쉽기 때문에 그거 선생님 컷컷 필기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갈게. 자, 이게 자, 첫 번째 보면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인데 상염색체 중에서도 뭐를 배울 거냐면 단일 대립 유전부터 배울 겁니다. 단일 대립 유전. 자, 그래서 단일 대립 유전이 뭐야? 그러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뭐를? 형질을 결정해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면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 없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멘델 적용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열의 관계,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뭐 그런 것들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의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염색체를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그리면 자 여기 요래 가지고 요 자리에 보면요 큰 A도 올 수 있고 작은 A도 올 수 있고 이 자리도 보면 큰 A가 올 수 있고 작은 A가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니?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자 큰 A, 큰 A, 큰 A, 작은 A, 그 다음에 작은 A, 작은 A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유전자형이. 그 다음에 표현형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표현형은요 만약에 큰 A가 작은 A보다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큰 A가 작은 A보다 우성이라 그러면 표현형 몇 가지? 두 가지만. 정상 아니면 유전표.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우열이 성립하지 않으면 표현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중간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응용시키면 중간 유전이 된다, 중간 유전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중간 유전이 되면 자 얘 표현은 다 다릅니다. 알았지? 우열이 성립이 안 되면. 그래서 세 가지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예제 문제 책에 나오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미맹을 볼 건데, 자, 빨리 요 가계도도 빨리 한번 그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색칠대가 있는 게 미명입니다. 알겠지? 색칠대가 있는 게 미명인데 근데 나중에 선생님 가계도 설명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 좀 알아둬라. 우리가 우열을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부모가 같은 형질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갑툭튀가 나오면 엄마가 열성이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놈이 나오면 엄마가 열성이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알겠지? 반드시 부모가 같은 형질에서 비교해야 돼. 그럼 여기 봐라. 여기 보면 부모가 다른 형질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고 여기 지금 부모가 같은 정상이지. 같은 정상에서 미명이 여기 나왔지 맞지? 그럼 미명이 열성이다. 알겠지? 튀어나오는 여기도 봐라. 부모 둘이가 정상인데 여기도 보면 미명이 튀어나왔지 맞지? 그래서 미명이 정상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이 미명에 대해서 우승이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을 선생님이 큰 T로 쓰고 미명을 작은 T로 쓴다면 그러면 가계도에 이제 유전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유전자를 쓸 때 누구부터 써야 돼요? 열성, 동형, 접합부터 씁니다. 열성 동형 접합부터 유전자를 먼저 쓰는 겁니다. 알겠지? 동형이라는 거는 너희들 이거 봐라. 작은 A에 이렇게 돼 있으면 동형입니다. 큰 A, 큰 A 이렇게 있어도 동형입니다. 만약에 큰 A, 작은 A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 이형이라 하겠지, 맞지? 이형. 알았지? 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으면 이형이고요. 같은 게 있으면 동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성 동형 접합부터 쓰라 그랬으니까 얘들, 이 미명들 있지? 얘들부터 먼저 스몰 tT 전부 다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다른 가계도를 찾는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야. 자 봐. 얘가 지금 이제 스몰 tT라는 거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지 맞지? 그래서 아빠가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고 엄마도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정상이다. 정상이면 큰 t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래 위로 그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복대림 유전 쉬우니까 그까지부터 필기하고 오늘 맞출 수 있도록 할게. 자, 가로 2번 복대림 유전. 복대림 유전. 그래서 복대림 유전에 제일 대표적인 게 ABO식 혈액형이지 맞지? ABO식 혈액형이 복대림 유전이다 이래 돼 있는데 복대림 유전도 보면 일단 한 쌍의 유전자가 한 쌍의 대림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합니다. 알았지? 요렇게 이 한 쌍이 형질을 결정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 놈이 복대림 유전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A, B, O로 세 가지 이상이에요. 그게 복대림입니다. 여기서도 유전자가 A, B, O 이런 식으로. 일단 한 쌍이 형질을 결정하는 건 맞아. 단일 인제 유전이 알겠지? 근데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이면 복대림 유전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전자형 써봅시다. 유전자형. 그럼 유전자형 뭐뭐 있어요? 그러면 AA 그 다음에 AO, BB, BO, AB, OO 그렇게 둘, 넷, 여섯 개 총 6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지 맞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 AA든 AO든 요걸 갖다 우리는 A형이라 하지. 그 다음 BB든 BO를 갖다 B형이라 하지. 그 다음에 AB형 있지. 그 다음에 O형 있지 맞지. 그래서 표현형은 네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복대립 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계도 분석을 하는데 자 하나만부터 좀 그려놔라. 자, 그럼 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표현형을 알려줬거든요. 이 사람 O형이다, 이 사람 AB형이다, 이 사람 A형이다, 뭐 이렇게 표현형만 알려줬는데 이 혈액형이 나오면 우리 유전자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형을 쓸 때 누구를 쓰냐면 AB형과 O형을 먼저 쓰세요. 알았죠? AB형과 O형은 유전자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A형이나 B형은 그게 좀 다르지 맞지? 그래서 요거 유전자형 AB, 요거 OO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AB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맞지? 그랬을 때, 자 보자. 지금 얘가 이 밑에 B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 B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B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엄마한테서는 죽어도 O밖에 못 받잖아 맞지? 그래서 BO다 이렇게 여기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A형이 나왔다는 거는 이쪽에서 A 받고 이쪽에서 O 받고 이쪽에서 A 받고 이쪽에서 B 받고 이쪽에서 B 받고 이쪽에서는 뭐 받아야 되냐면 O를 받아야 B형이 되잖아. 그럼 얘도 AO가 유전자형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우열이 성립됐을 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그거면 열성 동형 접합부터 가계도에 얹혀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위 따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혈액형이 나오면 AB형하고 O형부터 먼저 유전자형을 가계도에 얹히고 아래위로 따져서 혈액형을 알아보세요. 책장 좀 봅시다. 자, 책에 비상염색체 유전 그래서 1번에 상염색체 유전 출한박자 처방 상염색체 유전. 자, 그 밑에 있는 글자를 보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됩니다. 성별에 따라서 빈도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맞지? 그 다음 2번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 이상인 유전 뒤에 가로점 줄쳐라. 단일 대립 유전을 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밑에 가로 1번을 보니까 형질이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의해 결정되면 단일 인자 유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다. 별로 필요 없고요. 그 다음 가로 2번 중간점에 줄쳐라. 우성과 열성이 뚜렷합니다. 우열이 성립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눈꺼풀 보조개 혐알기 깃불 이마선 엄지손 하여튼 이건 교과에 나오는 얘들이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이 단일인재 유전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탐구 자료청에 있는 가계도 있지. 그거 선생님이 아마 여기서 그렸을 겁니다. 색칠되어 있는 게 비슷하지 맞지? 알았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 복대립 유전, 복까지 줄치세요. 전부 다 줄쳐, 검은색.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이면 복대립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을 보니까 형질이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이면 복대립 유전이다. 2. 일반적으로 우성과 열성 뚜렷 줄쳐라. 얘도 우성과 열성이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AB형식 혈액형의 유전글에서 대립 유전자가 보면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IA, IB, 송자 I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앞에서 혈액형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A, B, O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 그래서 그 밑에 가로 줄쳐라. 가로 있는 거. A하고 B는 우열이 성립 안 되고 O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3번 혈액형의 판정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적혈구 표면의 음지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표현형은 4가지 유전자형이 6가지 그것도 다 그냥 아는 유전자형이 6가지 표현형 4가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가계도 있지 혈액형 가계도니까 그것도 선생님 아까 AB형하고 O형부터 유전자를 먼저 쓰고 따지면 된다 그랬다 알겠지? 넘어갑니다. 오른쪽 219쪽에 그게 가로 느낌을 지금 따라가는
자, 선생님 딱 불러줄게요. 1번 상염색체, 2번에 한, 3번에 우성, 4번에 열성, 그 다음에 5번에 O형, 6번에 BB, BO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밑에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다인적 유전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알았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